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죠. 26일 오후에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발의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해 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 개헌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상황. 그래서 오늘 파워토크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국회 헌정특위위원이시죠. 김성태 의원 모셨는데요. 개헌에 관한 모든 것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김성태 의원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은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 원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장도 지내셨습니다. IT 전문가시죠.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하셨고요. 상임위는 저와 같은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십니다.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주창하신 분이 바로 김 의원이십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계기는 있으십니까? 오래전부터 그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이후에 제4의 물결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 구체화된 하나의 방향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정책을 90년대부터 준비하고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장으로서 직접 그런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방향에 앞장서 오지 않았는가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학위는 어느 학위를 따셨습니까?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제가 행정학 박사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이 데이터나 IT의 전반적인 그 기술과 융합을 시키는 그런 정보 정책 방향과 전자정부 이러한 방향을 제가 계속해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행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학을 공부하시다가 IT 전문가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뵈면은 저는 항상 제가 정치 입문할 때 어느 분이 정치는 청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정치는 목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 뵈면은 목청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원래 좋으셨나요? 제가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원래 검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 의원님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회 밑에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운동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목봉을 잡고선 큰 구령과 함께 검도를 하는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그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는데 아주 육체적으로 강인한 그런 분으로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발의에도 정말 열심히신 스마트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정치인이신데 특별히 개헌에 관심을 갖고 현재 헌정특위,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죠. 헌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개헌특위에 참여해 오셨는데 개헌 문제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뭐고 개헌의 중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가 1987년 개헌 이후에 30년이 지났고요. 또 특히 정권 말마다 계속되는 불행한 대통령들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대안을 직접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는 이미 말씀드린 이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 이 새로운 정보사회를 거쳐서 이 스마트 사회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런 시대에 미래지향적인 개헌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헌법 개정 특위와 헌정특위 그래서 지금 1년 여 걸쳐서 계속해서 개헌 헌정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어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군사 독재 시절이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닌가 하는 수많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제로 밀어붙였는데 이 행위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제가 헌정특위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로부터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이 헌정특위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오는 과정에 이 대통령 주도의 관제 개헌을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벌써 이 개헌 과정에서 보면 제왕적 대통령이 이미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지금 주장이 있습니다. 벌써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회를 무시하고 특히 여당도 그 이전에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서 이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 대통령을 주장하면서 모두 일사불란하게 그러한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여당은 완전히 청와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벌써 이 개헌 과정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 강화를 위한 개헌이구나. 예, 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정부 여당은 관제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 개헌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발의 과정에 논란이 되는 그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까지 탈도 많고 말도 많았죠. 국무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상정해서 심의할 때까지 달랑 40분 걸렸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거수기 노릇을 한 건데요. 오죽하면 원로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가 헌법을 헌신짝처럼 무시하는 일종의 위헌이다 이렇게 질책을 했겠습니까? 개헌안 발표도 법무부 장관은 어디 가고 청와대에 민정수석이 했는데요. 왜 민정수석이 하느냐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르신 지적이신데 이 청와대 이 비서관이라는 것은 전혀 국민의 대표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비서 역할입니다. 이 비서 역할을 하는 이 조국 수석 비서관이 이 개헌안을 이 주도해서 만들고 또 직접 발표하는 이런 쇼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가 벌써 우리 여야 합의에 의한 과정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또 국민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는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국무회의 절차도 요식행위에 불과한 다른 안건과 함께 40분 만에 네. 해치웠습니다. 아무런 토론이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정말 이 헌법을 이 법률보다 못하는 법률도 차관회의 거쳐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맞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보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 이 개헌을 한다라는 미명하에 이 국민을 속이는 정치 선언서를 발표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 언론에서 지금 발표도 된 바가 있죠. 바로 이것은 정치 선언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 그 중요한 1987년 이후에 이러한 이 전환점의 시대에 좀 더 미래지향적인 개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개헌을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마라. 이 완전히 제왕적 대통령이 된 듯한 이런 행동을 하는 데 대한 이것은 아마나 국민의 분노와 매우 큰 역풍이 저는 불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 개헌 과정에 그 대통령 개헌 자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면면을 보면요. 정재구 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이 그 위원들이 좌편향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또 그러한 충분히 의심을 받는 발언을 계속해서 해오는 그런 분이 위원장이고 구성원들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 매우 심각한 과정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이 경헌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정말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우리 그 국민들의 분노를 살 수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보면 오자도 많이 있고 서로 간에 부딪히는 이 조항들끼리 서로 충돌이 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우리 개헌 소위에서 논의한 다양한 논쟁들을 여야와 함께 소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쟁점들이 예를 들면 토지 공개념 문제나 또 노동 동일 임금 문제나 또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문제를 이미 쟁점화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 대폭적으로 이걸 집어넣는 그런 무례함을 범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 매우 우려를 표시를 예.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해 주신 토지 공개념 같은 헌법 개정안, 대통령 헌법 개헌안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도 황당하지만 그 내용 더 우려스럽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 쇼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 어떻게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은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이 반지의 제왕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반지의 제왕에 이 반지라는 개념이 절대 권력입니다. 네. 이 절대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헌법은 이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담고 있는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년 중임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절대 반지를 쌍반지를 만들어서 끼겠다 하는 이런 그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7월 달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각제라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이런 내각제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이런 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오면서 갑자기 이러한 반지를, 절대 반지를 손에 끼니까 마음이 확 달라지는 것이 골룸과 같이.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왜 갑자기 이렇게 이 절대 반지를 가지니까 갑자기 마음이 변해졌을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 권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는, 예. 과거로 가는 이런 개헌을 하자는데, 이 국민이나 우리 국회의 그 의견들을 전혀 무시한 그런 방향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 역풍이 불 거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사회주의 헌법 개정 쇼라고 홍준표 대표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넘어온 대통령의 개헌안은 반지의 제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손가락지, 반지를 좀 빼버리라고 그랬더니 그걸 두 개를 연거푸 끼웠다. 쌍가락지를 끼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4년 단임제도 아니고 연임제로 하려고 하고요. 아까 그 위원장 성함은 정재구라고 하셨지만 정해구 위원장이셨죠. 예. 저희 자유한국당은 6월에는 하지 말자 이런 이제 당초에 이제 뭐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6월 개헌에는 우리가 시기에는 같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그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거죠. 우리는 6월 달까지 합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선거 홍보용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마저도 드는데요. 무리하게 개헌을 밀어붙이는 속셈은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용 개헌이다. 지방선거의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그 하나의 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조국 수석이
계속해서 쪼개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헌법을 일종의 이 상품 판매하듯이 홈쇼핑에 상품 판매하듯이 이 판매를 하는 식으로 국민을 홀리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 문제는 이 중요한 이 국민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여론 수렴과 의견이 반영된 그 과정을 거쳐가고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야당안이 없다라고 질타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 보니까 여당안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를 하는데 여당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여당은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는 개헌 과정에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개헌에 지금 매우 심각한 그런 이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6월 13일 개헌을 못 받고 하자는 것은 그것은 이 개헌을 좀 더 유연하게 우리 그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개헌안이 곧 이번 주말이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러한 개헌을 대통령이 여당도 이 패싱을 하면서 발표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 본인들이 공약을 모조리 지방 분권이나 뭐 여러 가지 이 그런 부분을 개헌에 포함해 가지고 일종의 정치 홍보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도가 매우 불온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헌의 과정이 2분의 1 발의와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만 반대해도 이것은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걸 알면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 쇼를 하는 거죠. 네. 정치 쇼라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이런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어서 자신들의 그 득표 전략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말이 그런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헌 같은 중요한 문제를 선거 전략으로 쓰는 그런 것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야당도 개헌 협상, 자유한국당도 개헌 협상에 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국회 연설에도 합의를 했고 최선을 다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현재 그 개헌 시기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이란이 표결 시한인 5월 24일까지 이제 개헌안 합의를 타결해서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이 안이 개헌의 내용에만 일단 우선 합의를 하고 개헌안의 의결이나 국민투표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는 방안이 있고요. 3안은 개헌 내용과 시기 모두 여야 합의에 실패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그대로 표결에 붙이는 방안,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란으로 귀결되는 게 가장 적절하게 보이고 뭐 정세균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3안이 최악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야가 걷잡을 수 없는 대치 국면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미 우리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6월 하순까지 우리가 이 개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헌정특위를 운영을 해서 우리 국회 주도의 개헌안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여야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대통령이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6월 13일 그 선거 때 공약한 것이라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30년 만에 개헌이라는 것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하자는 이런 중요한 하나의 이 의제를 놓고 지방선거에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이것은 이 침대에 맞춰가지고 사람 키를 자르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거와 진배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중요한 이 새로운 우리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이 개헌을 위해서는 이 시기 문제는 좀 더 유연하게
대통령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진정성이 개헌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이제 논란이 되는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선 권력 구조를 보면 4년 연임 대통령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제왕적 대통령을 고치겠다는 데서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은 4년짜리가 아닌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 절대 반지를 쌍반지로 끼겠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이전에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서 내각제로 하자. 이런 주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렇게 2007년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바뀌었을까? 이 정권을 잡아보니까 좀 더 이것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그쪽의 진영의 생각이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이 지방분권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자. 그다음에 이 토지 공개념이나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보면 이것은 이 사유재산을 제한하겠다라는 게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게 이게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가는 그런 개헌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더구나 이 개헌 대통령 개헌 자문특별위원회 면면들을 보면 그런 이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걸맞는 이 국민의 어떤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도 이 분권 대통령을 전제로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다. 이런 전향적인 대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개헌안을 살펴봤더니 말로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4대 권력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이 있는데 이 4대 권력기관의 인사권은 또 전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대통령의 사실은 제왕적 이 힘이 나오는 부분은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대법관, 헌법재판관, 감사위원, 이 감사원의 독립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 기관장이나 또 위원들의 선임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권 분립을 더 지금 그 대통령 위주로 편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히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 호선제로 바꾼다든가 해서 대통령이 이런 인사권을 내려놓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대통령에 몰린 권한을 좀 분산시키자 이게 삼권 분립의 그 정신인데 그래서 책임 총리제를 얘기했더니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게 뭐 특히 청와대에서는 그게 삼권 분립의 위반이다. 책임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는 주장이라고 보시는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우리 그 국회가 결국 국민의 그 대의에서 선출된 과정이고 그러니까 또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하나의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의권을 통해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 비슷한 것인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가 또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 총리의 선출을 한다라는 것은 좀 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헌정특위의 자문위원들 전문가들이 정부 형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한 과정에서 보면 11분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7분이 분권형 대통령제, 그다음에 2분이 내각제, 또 나머지가 이제 대통령제 이렇게 하는데 거의 그러니까 9분이 11분 중에 9분이 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충분히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 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이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이 정부 형태에 대해서 지금 왜 그러면 우리 개헌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국민의 70%가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 그리고 또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냐 하면 이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앞뒤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중임제, 연임제 이런 식으로 더 강화하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혀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국회의 논의에 어긋나는 그런 방향을 가고 있는 거죠. 예. 예. 이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 또 국민의 기본권, 지방분권 등 분야별 각종 쟁점들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뭐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짚어보죠. 헌법 전문의 5.18 부마 항쟁, 60 항쟁의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이 명시된 것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이게 헌법 전문이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특정 사건을 나열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외 헌법 사례도 드문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헌법에도 이 프랑스 혁명이 없습니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4.19 이 민주 이념이 계속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부마 항쟁이나 60이나 이런 이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것을 넣다 보면 누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특정한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이미 이 민주 이념으로 4.19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름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지역에 일어난 사건들을 넣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또 지역성, 우리 그러면 저도 3.15 저도 마산 출신인데 3.15 의거를 넣어야 되고 대구에서는 2.28도 넣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최근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하나의 평가를 받기 전에 많이 이렇게 집어넣는 것 자체가 헌법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국민의 그 통합을 부추겨야 되는데, 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 분열만 조장하는 그런 헌법의 전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는 이건 누덕이다,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넣어서 먹칠을 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일갈한 바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조항도 논란입니다. 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사유재산권의 침해 위험이 있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됩니다. 토지 공개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제 이 논의를 거친 건데요. 충분히 이 법률이나 정책으로 이 토지 어떤 그 토지의 공공성이나 이 공공을 위한 재산권의 활용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 정책이나 법률로서 반영할 수 있는 성격인데, 이것을 헌법에 넣자라는 것은 이게 이제 헌법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 초과 세나 토초세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위원회에 의해서 헌재에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마지노, 이 헌법이라는 게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마지노선이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나 이 시장경제에서 이 사회주의나 인민민주주의나 이런 형태를 이 가르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에 집어넣는 것은 매우 이것은 위험하다.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잘 들어보셨겠지만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서 정권의 방향이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시인하는 또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자유시장 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요 선거제도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헌과 맞물려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선거구제 개편인데요. 현재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또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한 헌법에 그 선거 제도를 집어넣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헌과 맞물려서 이제 다른 쟁점입니다만은 그런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정당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데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뭐고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전폭적으로 지금 이제 선거구제도 어느 정도 손볼 때가 되었다. 다만 우리 정부 형태와 선거구제는 서로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년 중임제 대통령을 강화하면서 지금 이제 연동 비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서로 맞지 않는 제도인데 이것을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하고 지금 연동형 비례제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이 조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지금 국회가 이 역할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불신을 받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 여태까지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여당은 항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개헌 과정에서 보다시피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그 존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폄하되고 불신을 받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저는 미래지향적 개헌을 강조를 하는데 제4의 물결에서는 개방과 공유, 협력, 창의적인 이런 시대 정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에서 얼마든지 우리 여러 국민들의 의견이 이 정당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조정과 협의를 거쳐서 민의가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가 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이 구조가 결국은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 하에서 이러한 국회가 좀 더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숨통이 트이고 또 지금 현재 국회가 역할을 못한다고 그럼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이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가 국민의 대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 그러면 많은 이 정당들이 그 지지 그룹을 통해서 의견 반영하고 또 이 정당 간에 서로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 국회가 재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화가 막히면 개헌도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개헌 과정에서 모쪼록 국회와 대화하려는 청와대 또 야당과 대화하려는 여당의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